더 건강한 웰리스 라이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영양과 질병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리스 라이프 스토리 웰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B 컴플렉스 가장 늦게 발견된 주인공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48년 악성 빈혈의 수수께끼를 풀며 발견된 B12는 코발트를 품은 유일한 비타민으로 뇌와 신경계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오늘은 또 다른 사연 많은 비타민, B 컴플렉스 가족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주인공 비타민 B7, 비오틴, 바이오틴을 만나보겠습니다. 비오틴은 한때 비타민 H 또는 코엔자임 R7이라고도 불렸으며 발견된 후 약 40년의 긴 연구 끝에 비로소 비타민으로 정식 규정된 검증의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오틴은 인체 모든 기관에서 필요한 필수 영양물질이지만 정작 비오틴을 직접 합성할 수 있는 생물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테리아, 효모, 곰팡이, 조류, 그리고 몇 종류의 식물만이 비오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비오틴을 음식이나 장내 미생물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비군 비타민들과 같은 가족이지만 체내 작용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효소를 활성화하는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포의 깊은 곳에서 DNA의 분열과 복사에까지 관여하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비타민입니다. 이러한 비타민 B7, 비오틴, 바이오틴에 대해 오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구조, 스트럭처입니다. 비오틴의 분자 구조는 매우 특징적입니다. 황, 설퍼를 함유한 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 고리와 질소 2개를 포함한 우레이도 고리, 이 2개의 고리가 서로 융합된 이중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발레르산 겹사슬이 카르복실기 -COOH로 끝맺음하며 길게 뻗어 있습니다. 바로 이 카르복실기가 비오틴이 효소와 결합하는 손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분자가 우리 몸속에서 펼치는 일들을 보면 분자의 크기와 그 영향력이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기능의 첫 번째, 효소의 보조인자, 엔자이매틱 코팩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 순간 수십만 건의 생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하나하나에는 그것을 촉진해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카르복실라제라는 부류의 효소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카르복실기, -COOH를 다른 분자에 붙여주는 일을 합니다. 비오틴은 바로 이 카르복실라제 중에서도 4가지 핵심 효소에 직접 결합하여 활성화시키는 보조인자입니다. 이 4효소가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 광범위해서 비오틴을 대사의 마스터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세틸코에이 카르복실라제입니다. 이 효소는 중탄산염, 바이카보네이트를 아세틸코에이에 결합시켜 말로닐코에이를 만들어줍니다. 이 말로닐코에이가 바로 지방산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효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새로운 지방을 만드는 첫 단추를 비오틴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부산 카르복실라제입니다. 이 효소는 포도당 신생합성,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필수적입니다. 포도당 신생합성이란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원료, 예를 들어 아미노산이나 지방으로부터 포도당,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단식을 하거나 저탄수화물 상태에서도 우리 몸의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이 신생합성 능력이 약해지고 결국 피로와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메틸크로토닐 코에이 카르복실라제로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의 대사를 촉진합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 매우 중요한 아미노산이라 이 경로가 막히면 근육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피오닐 코에이 카르복실라제로 아미노산 대사와 콜레스테롤 대사, 그리고 지방산 중 홀수탄소로 남는 부분을 처리할 때 필수적입니다. 결국 비오틴은 이 4가지 카르복실라제의 원료가 되며 그 어느 하나라도 비오틴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기능의 첫 번째, 히스톤의 비오틴화, 바이오티닐레이션 오브 히스톤스입니다. 비오틴의 두 번째 기능은 세포 핵 안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DNA가 있고 이 DNA가 완전한 형태의 염색체, 크로모솜으로 만들어질 때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톤입니다. 히스톤은 DNA를 실타래처럼 감싸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진 세포핵은 분열과 복사가 이루어질 준비를 마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히스톤에 메틸기나 아세틸기 같은 작은 화학기들이 붙으면서 히스톤의 구조가 미세하게 변화합니다. 이 변화가 DNA의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바로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스톤에 비오틴 자체가 직접 결합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오틴이 단백질 같은 다른 성분에 결합하는 현상을 비오틴화라고 부릅니다. 이때 비오틴화 효소라는 효소가 히스톤이 비오틴화될 때의 반응을 촉진합니다. 즉, 비오틴은 단순한 보조 효소에 그치지 않고 세포에게 분열과 복사에 직접 관여하는 비타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비오틴 부족이 단순히 모발과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신체 전반의 세포 재생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오틴이 부족한 사람은 손톱이 약해지고 피부 재생이 더디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흡수 및 대사, absorption and metabolism입니다. 음식으로 섭취된 비오틴은 장에서 흡수됩니다. 다만 흡수된 비오틴 중 상당량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체내에 무한정 쌓이지는 않습니다. 비오틴이 체내에서 주로 저장되는 곳은 간, 신장, 뇌, 그리고 부신입니다. 이 비타민은 다른 영양소들과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비타민 B2, B6, B12, 엽산, 판토텐산은 물론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과도 함께 작용합니다. 특히 동물 실험에 따르면 판토텐산, 엽산과 함께 작용할 때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오틴은 피부염의 치료 목적으로도 처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2, B6, A, D, 그리고 나이아신과 함께 투여될 때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탈모와 흰머리의 방지를 위해서도 이용되며 건강한 두발과 생기 있는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모발 영양제 대부분에 비오틴이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오틴은 또한 운동 능력을 상승시켜주고 피지선과 신경, 골수, 성선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한 가지 비타민이 이렇게 다양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비오틴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대사 경로에 보조인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결핍 증상, deficiency symptoms입니다. 비오틴은 매우 다양한 음식에 함유되어 있고 장내 미생물도 일부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핍 현상은 비교적 드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결핍증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입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에게 정맥 주사로 칼로리만 보충하면서 비오틴을 첨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장기간 정맥 영양만 받는 환자에게서는 비오틴 결핍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생달걀 흰자를 장기간 다량으로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비오틴과 매우 강력하게 결합해버립니다. 한번 결합한 아비딘 비오틴 복합체는 우리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됩니다. 그래서 생달걀 흰자를 장기간 다량으로 섭취하면 음식으로 들어온 비오틴까지 함께 차단되면서 결핍이 진행됩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달걀 흰자를 익히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아비딘 단백질이 변성되어 구조가 풀어지고 더 이상 비오틴과 결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바뀌면서 음식으로 섭취되는 비오틴의 흡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달걀, 계란은 익혀 드세요. 이것이 비오틴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비오틴 부족 증상은 가장 먼저 피부와 모발에 나타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피부염이 생기거나 피부가 창백해지며 특히 눈, 코, 입 주비가 빨갛게 되는 특징적인 증상이 관찰됩니다. 근육통과 식욕부진, 거친 피부, 무력감, 불면, 그리고 신경계 장애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와 골수, 간장, 신장이 비오틴 부족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비오틴 부족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심한 부족 현상은 지방대사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상승하며 소변 속 비오틴 배설량이 낮아지면 비오틴 부족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어린이에게는 주로 피부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용량 및 독성, 도세이지 앤 톡시시티입니다. 비오틴의 일일 권장량, RDA는 하루 15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다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0mg, 즉 일일 권장량의 30에서 60배 이상의 용량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비오틴은 비교적 안전한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어 과량 복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량 비오틴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갑상선 기능 검사나 심근효소 검사 등 일부 혈액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를 받기 며칠 전부터는 고용량 비오틴 복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식품 자원, 푸드 소시스입니다. 비오틴은 동물성과 식물성 식품 모두에서 미량씩 발견되는 필수 영양물질입니다. 비오틴이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으로는 맥주 효모, 돼지고기, 양의 간, 로얄 제리, 현미와 통곡식, 견과류, 난황, 정어리, 그리고 콩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양의 간과 맥주 효모는 비오틴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비오틴 결핍을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머리카락 건강이나 피부 건강을 특별히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품들을 의식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타민 B7, 비오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한때 비타민 H 또는 코엔자임 R7이라고 불렸던 사연 많은 역사, 발견 후 비타민으로 정식 규정되기까지 걸린 40년의 시간, 황을 함유한 독특한 이중고리 분자 구조, 지방산 합성에서 포도당 신생합성까지, 류신과 콜레스테롤 대사까지 떠받치는 4대 카르복실라제의 마스터키로서의 역할, 히스톤에 직접 결합해 DNA의 분열과 복사에까지 관여하는 놀라운 비오틴화 메커니즘, 생달걀 흰자의 아비딘이 일으키는 흡수 차단의 함정과 그 해결책, 피부와 모발이 가장 먼저 보내는 결핍 신호들, 그리고 동물성과 식물성을 아우르는 풍부한 식품 자원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비오틴은 조용하지만 다재다능한 비타민입니다. 카르복실라제의 마스터키이자 모발과 피부의 설계자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영양소입니다. 다음 주에는 B 컴플렉스 가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또 다른 영양물질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콜린입니다. 콜린은 한때 비타민 B4로 불리기도 했으며 세포막의 핵심 성분인 인지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직접적인 원료가 되는 영양소입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 그리고 간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콜린의 세계, 다음 주에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웰니스 라이프 스토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나만의 건강관리법이 있으신 분도 댓글에서 공유해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께서 건강해지실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웰라였습니다.